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골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진상 손님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필드에서 만나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 많을 텐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사람 나 아냐? 하고 놀라실 수도 있으니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골프장 진상 손님 모음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에피소드 1 지각의 달인 박 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바로 지각의 달인 박 부장님입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약속인데요. 이분은 항상 티오프 시간에 쫓기시는 분입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9시 티오프 예정인 조에 박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 3분은 이미 8시 20분부터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는데 박 부장님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8시 55분. 캐디님이 초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박 부장님, 어디 계세요? 곧 티오프인데요. 그러자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주차장에 BMW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섭니다. 야, 미안. 출근길에 회장님 좀 뵙느라. 박 부장님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마치 자신이 늦은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일행 중 한 분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부장님, 5분 남았어요. 빨리 준비하셔야. 하지만 박 부장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트렁크에서 골프화를 꺼내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는 웜업이라며 드라이버를 꺼내 연습 스윙을 무려 10번이나 하기 시작합니다. 캐디님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었네요. 박 부장님, 이제 진짜 출발해야 합니다. 뒷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캐디님의 말에도 박 부장님은 괜찮아. 내가 여기 단골이야. 좀 기다리라고 해. 하며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이어갑니다. 결국 티오프 시간은 10분이나 지연되었고 다른 일행들은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뒷조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고 마샬 관리자이 다가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박 부장님의 티샷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은 똑바로 250야드를 날아가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안착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급할 거 없어. 이게 실력이야. 라며 더욱 여유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런 지각 습관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이미 박 부장조가 예약하면 기본 15분은 지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특히 골프장에서는요. 에피소드 2 분노 조절 실패 남씨. 두 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씨입니다. 필드에서 누구나 샷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골퍼입니다. 남씨의 골프백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드라이버 헤드에 긁힌 자국이 여럿 있고 아이언은 모두 그립 부분이 닳아 있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되었죠. 이번 홀, 파4홀에서의 티샷. 남씨는 자신만만하게 티를 꽂고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어드레스를 취합니다. 그런데 스윙을 하자마자 공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곧장 날아갑니다. 그 순간 남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 XX 드라이버가 또 왜 이래? 남씨가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라이버를 땅에 내리치려고 합니다. 캐디님이 재빨리 다가가 말립니다. 선생님, 클럽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남씨는 분노의 도가니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XX 잔디, 이 XX 바람, 다 XX 때문이야. 남씨는 드라이버를 휙 던지고 모자를 벗어 땅에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땅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동반자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가 괜찮아요. 그냥 3혼 2퍼팅하면 복이니까. 라고 위로하자 남씨는 넌 가만히 있어. 라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캐디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클럽은 직접 주우셔야 해요. 골프장 규칙상 캐디는 던진 클럽을 주울 수 없기 때문이죠. 남씨는 더욱 화가 나버립니다. 결국 남씨는 머뭇거리며 자신이 던진 드라이버를 주우러 가게 됩니다.
동반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날 남씨의 스코어는 120타, 그중 벌타가 무려 15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프는 마음의 스포츠입니다. 화가 나도 참는 연습이 필요하죠. 클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스윙이 잘못된 겁니다. 에피소드 3 캐디 갑질 왕 사장님. 세 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캐디 갑질 왕 사장님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님은 골퍼를 도와주는 파트너인데 이분은 캐디를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처럼 대하는 골퍼입니다. 왕 사장님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등장하면서부터 남다릅니다. 골프백도 최신형의 클럽은 모두 커스텀 제작품이라고 자랑하죠. 하지만 그의 실력은 글쎄요, 말하기 곤란합니다. 첫 홀부터 왕 사장님의 갑질이 시작됩니다. 거기, 캐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아무튼 오늘 내 샷 하나하나 다 체크해. 특히 드라이버 거리. 라고 명령합니다. 3번 홀, 왕 사장님의 공이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야 거기, 뭘 찾아줘. 왕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캐디님은 다른 플레이어의 퍼팅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분 퍼팅 중이셔서요. 캐디님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왕 사장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니, 내가 먼저 쳤는데 왜 걔 퍼팅을 먼저 해? 여기 와서 내 공부터 찾아. 동반자들은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캐디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양해를 구하고 왕 사장님의 공을 찾으러 갑니다. 그린에 올라와서도 왕 사장님의 갑질은 계속됩니다. 그린 북 좀 제대로 읽어봐. 내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브레이크가 있는데. 캐디님이 친절하게 설명해도 무시하고 자기 말만 고집합니다. 결국 왕 사장님은 3퍼트를 하고 화가 나서 퍼터로 그린을 내리치려다가 다른 골퍼들의 시선을 느끼고 간신히 참습니다. 대신 캐디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 다 네가 그린을 잘못 읽어서 그래. 라운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왕 사장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캐디님에게 건네며 오늘 기분 좋으면 더 줄게 잘해봐. 라고 말합니다. 캐디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지만 원칙상 라운드 중 팁을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왕 사장님은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받으라고. 하며 강요합니다. 동반자 중 한 분이 조심스레 사장님, 캐디피는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는 게 규정이에요 라고 말하자 왕 사장님은 아 그래. 몰랐네 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캐디님을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캐디님들은 골프장의 전문가이자 동반자입니다.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갑질은 노. 에피소드 4 음주 골퍼 준식 900만 1130. 네 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음주 골퍼 준식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에 더 진심인 이분, 그의 모토는 한 홀 한 캔, 딱 좋다잉입니다. 준식 씨는 골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카트에 쿨러부터 챙깁니다. 안에는 맥주 캔이 무려 18개, 18홀 라운드를 위한 완벽한 준비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잔하면서 치면 딱이지. 준식 씨는 첫 홀 티샷을 하기도 전에 벌써 캔을 따서 들이킵니다. 동반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준식 씨는 내가 술 마시면 오히려 더 잘 쳐. 라며 웃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홀과 두 번째 홀까지는 꽤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홀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세 캔째를 비우고 있는 준식 씨의 스윙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번 홀, 준식 씨는 벌써 말이 약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홀은 내가 버디 친 적 있어. 그때가 언제더라. 하며 기억을 더듬다가 스윙 타이밍을 놓치고 토핑을 쳐버립니다. 6번 홀에 이르러 준식 씨는 이제 캐디님의 어드바이스도 잘 듣지 못합니다. 이 그린은 오른쪽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 뭐 그냥 직선으로 치면 되는 거 아냐? 하며 딴소리를 합니다. 7번 홀, 파3홀에서는 아예 티샷을 두 번이나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공을 맞추지 못했고 두 번째는 티를 맞춰 공이 5m도 날아가지 않았죠. 술에 취해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9번 홀에 도착했을 때 준식 씨는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다가 갑자기 잔디에 주저앉습니다. 야, 잔디도 포근하다.
여기서 좀 쉬자. 동반자 한 분이 다가가 야, 너 퍼터 들고 자냐? 일어나. 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준식 씨는 간신히 일어나 마저 퍼팅을 하지만 공은 홀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후반 9홀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12번 홀에서는 다른 조의 카트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15번 홀에서는 준식 씨가 깜빡 졸다가 클럽을 놓쳐 연못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마샬이 와서 준식 씨에게 라운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생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식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아직 괜찮아. 나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말은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의 적절한 음주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기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음주는 적당히, 매너는 확실히 지켜주세요. 에피소드 5 자기과시 조과장. 5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자기과시 조과장입니다. 실력은 평범한데 마치 프로골퍼인 양 행동하며 남의 스윙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조과장은 골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골프 이력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골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연습 스윙을 하면서도 내가 작년 제주 핑크스에서 78타 쳤다니까 라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동반자들은 오, 대단하시네요 라고 적당히 받아주지만 내심 오늘 실력을 보면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1번 홀, 조과장의 티샷은 슬라이스가 심하게 걸려 오른쪽 러프로 갑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몸이 좀 안 풀렸네. 원래 드라이버가 270야드는 나가는데. 이번 홀에서는 다른 동반자의 스윙을 보더니 갑자기 조언을 시작합니다. 자세가 그래서 안 돼. 어깨를 좀 더 열고 쳐야지. 그렇게 하면 슬라이스 나니까. 정작 본인은 연속 슬라이스를 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3번 홀, 조과장이 벙커샷을 실패하자 이번에는 클럽 탓을 합니다. 이 샌드웨지가 바운스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써본 클럽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벙커샷은 클리브랜드가 최고지. 다른 동반자가 좋은 샷을 치면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고 본인이 간혹 좋은 샷을 치면 역시 내 실력이지 라고 자랑합니다.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조과장의 과시는 계속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승엽 선수랑 같이 쳐봤는데 라며 유명인과의 인연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동반자들은 지친 표정으로 밥만 먹습니다. 후반 라운드, 조과장의 실력은 점점 더 드러납니다. 스코어는 이미 97타를 넘어섰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 라며 변명합니다. 14번 홀에서는 초보 골퍼에게 자세가 그게 뭐야? 내가 한번 알려줄게라며 다가가 레슨을 시작합니다. 그 골퍼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지만 예의상 조과장의 레슨을 듣습니다. 18번 홀을 마치고 스코어를 정리할 때 조과장은 슬그머니 몇 개의 홀 스코어를 줄여서 적습니다. 12번 홀은 내가 5타 쳤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8타였는데 말이죠. 여러분, 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정직한 스포츠입니다. 과장된 자랑이나 거짓된 스코어는 결국 자신의 발전을 막을 뿐이죠. 그리고 청하지 않은 조언은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골프 정신입니다. 에피소드 6 오비공 집착 민대리. 6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오비공 집착 민대리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오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을 찾아내려는 집념이 대단한 골퍼입니다. 민대리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골프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처음 버디 친 기념공이에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공에는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5번 홀, 파워홀에서 민대리의 티샷이 크게 슬라이스되어 오른쪽 숲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명백한 오비라고 생각하지만 민대리는 아냐 살았어. 나무 맞고 튕겨 나왔을 수도 있어. 라고 확신합니다. 캐디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대리님, 저쪽은 오비 지역이에요. 새 공으로 프로비저널 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대리는 벌써 골프채를 내려놓고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찾을 거예요.
민대리는 가시덤불과 키 큰 잡초 사이를 헤집기 시작합니다. 동반자들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뒷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민대리는 여전히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캐디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대리님, 룰상 5분 이상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이 초과되었어요. 하지만 민대리의 대답은 조금만 더요. 제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뒷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오자 동반자 한 분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민대리, 이제 그만하고 세공으로 쳐야 해. 마지못해 민대리는 숲에서 나옵니다. 옷은 흙과 풀로 엉망이 되어 있고 팔에는 벌레 물린 자국도 보입니다. 캐디님이 알려줍니다. 민대리님, 이제 네벌타가 되셨고요.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그러자 민대리가 놀라며 말합니다. 네벌타요? 그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럼 잠깐만. 다시 찾자. 민대리는 벌타가 무서워 또다시 숲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결국 동반자들이 민대리를 말리고 세공으로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날 민대리의 집착은 계속됩니다. 7번 홀에서도 12번 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18번 홀을 마치고 민대리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 공을 5개나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의 스코어는 무려 130타. 그중 벌타만 22타였습니다. 여러분, 골프에서는 때로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 개의 공에 집착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죠. 그리고 뒷조를 배려하는 것도 골프 매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피소드 7 인생샷 골퍼 민지. 7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인생샷 골퍼 민지입니다. 골프 실력보다 인스타그램 피드 관리에 더 열성인 이분, 골프장에서의 목표는 완벽한 인생샷 사진을 건지는 것입니다. 민지 씨는 골프장에 마치 패션쇼장에 온 것처럼 등장합니다. 완벽하게 코디된 골프웨어에 선캡, 장갑, 심지어 골프화까지 모두 같은 톤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첫 번째 홀, 티오프 전부터 민지 씨의 인생샷 촬영이 시작됩니다. 언니, 여기서 한 컷 찍어줘. 드라이버 들고 있는 포즈로. 동반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사가 됩니다. 이번 홀에서는 벙커에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여기 벙커샷 사진 찍을 수 있겠다. 모래 날리는 느낌으로 찍어줘. 정작 벙커샷은 5번 시도 끝에 겨우 탈출했지만 말이죠. 3번 홀, 아름다운 연못 앞에서 민지 씨는 또다시 카메라를 꺼냅니다. 나 이 선캡이랑 조끼 조합 너무 예뻐. 사진 좀 찍어줘. 그린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무려 5가지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캐디님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민지님, 퍼팅 순서예요. 뒷조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민지 씨는 아 미안 나 이거 올릴게. 골프는 패션이지 하며 스마트폰에 열중합니다. 6번 홀, 민지 씨는 우연히 좋은 샷을 치게 됩니다. 공이 그린 위에 올라가자 환호성을 지르며 이거 찍어줘. 빨리빨리. 그리고는 클럽을 들고 여러 가지 세리머니 포즈를 취합니다. 동반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기다립니다. 한 분이 민지 씨, 이제 다음 샷 해야 해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민지 씨는 아, 미안. 근데 이 사진 어때? 필터 좀 더 넣을까? 하며 여전히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9번 홀 그린에서는 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민지 씨가 갑자기 골프화를 벗더니 그린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습니다. 여기 잔디가 너무 예뻐. 그린에서 누워있는 컨셉 어때? 캐디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린에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민지 씨는 이미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홀의 골퍼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라운드가 끝나고 스코어를 정리할 때 민지 씨의 스코어는 무려 112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인스타 스토리만 32개 올렸어. 좋아요도 벌써 100개 넘었어. 여러분, 골프장에서 추억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골퍼들과 코스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린은 신성한 공간이니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그리고 인생샷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 스코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에피소드 8 고성 골퍼 성욱. 8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고성 골퍼 성욱입니다. 자신의 샷에 과도하게 흥분하여 온 골프장에 소리를 퍼뜨리는 이분, 그의 목소리는 골프장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성욱 씨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 편이지만 골프장에서는 그 볼륨이 2배로 커집니다. 그의 동반자들은 이미 귀마개를 준비해 온 듯합니다. 첫 번째 홀, 성욱 씨의 티샷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드라이브 샷이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지자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골프장을 울립니다. 나이스 샷! 와, 미쳤다 진짜. 캐디님이 놀라서 귀를 막고 다른 홀에서 플레이 중이던 골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방금 누구 쳤어요? 다른 홀 캐디가 물어보자 성욱 씨의 캐디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저희 팀이에요. 하하.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홀, 성욱 씨의 2번째 샷이 그린을 향해 날아갑니다. 공은 그린 옆 벙커에 떨어지는데 성욱 씨는 이미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와! 핀 옆에 붙었다. 버디 찬스다. 동반자 한 분이 조용히 말합니다. 성욱 씨, 그거 벙커에 들어갔어요. 성욱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래도 좋은 샷이었어. 벙커샷은 자신 있으니까. 라며 또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4번 홀, 성욱 씨의 퍼팅이 홀컵을 스쳐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쉬운 표정을 지을 상황이지만 성욱 씨는 마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소리칩니다.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클럽하우스에서 점심 식사 중에도 성욱 씨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와, 이 비빔밥 진짜 맛있다. 여기 비빔밥 먹어봤어?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후반 라운드 14번 홀에서 성욱 씨는 어려운 경사면에서 좋은 어프로치 샷을 성공시킵니다. 그의 반응은 우오, 이게 바로 프로의 샷이다. 동반자들은 이미 포기한 듯 그저 웃고 넘깁니다. 17번 홀, 파3홀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욱 씨의 티샷이 그린 위에 올라가자 그는 클럽을 공중에 던지며 환호합니다. 홀인원이다. 하지만 공은 홀컵에서 5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 성욱 씨는 마지막 퍼팅을 성공시키고 마치 PGA 투어 우승자처럼 모자를 벗어 관중에게 인사합니다. 물론 관중은 없고 다른 홀의 골퍼들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플레이하는 곳입니다. 좋은 샷에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과도한 소리는 다른 골퍼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적절한 볼륨으로. 에피소드 9 전화 중독 김팀장 2130만 2400. 9번째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전화 중독 김팀장입니다. 라운드 내내 업무 전화와 메시지에 매달려 있어 정작 골프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유형이죠. 김 팀장은 골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양손에 각각 휴대폰을 들고 등장합니다. 하나는 회사용, 하나는 개인용이라고 합니다. 그의 골프백에는 심지어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홀, 김 팀장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전화 통화 중입니다. 대표님, 저 지금 라운딩 중인데요. 캐디님이 기다리고 있자 그는 손을 들어 조금만 기다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5분 후 겨우 통화를 마치고 티샷을 준비하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거라. 김 팀장은 다시 통화를 시작하고 동반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기다립니다. 이번 홀, 김 팀장은 이번엔 이어폰을 착용하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벙커샷을 준비하면서도 이어폰으로 통화 중입니다. 네, 그 계약건 말이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벙커샷 해야 해서. 캐디님이 지금 7차례세요 라고 말해도 김 팀장은 잠깐만요. 지금 볼 들어갈 각이야 라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벙커샷을 망치고 통화하느라 집중을 못했네 라고 변명합니다. 5번 홀, 그린 위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김 팀장에게 또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는 퍼터를 내려놓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 답장 좀 해야 돼요. 동반자 한 분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김 팀장님, 골프 치러 온 거 맞죠?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김 팀장은 잠시 민망한 표정을 짓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전화 안 받을게요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10분도 못 가 깨지고 맙니다. 6번 홀에서 다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김 팀장. 이사님, 네, 제가 지금 골프장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샷을 포기하고 카트에 앉아 통화에 집중합니다.
9번 홀에 도착해서 점심시간, 김 팀장은 식사를 하면서도 노트북까지 꺼내 업무를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키보드만 두들깁니다. 후반 라운드에서는 김 팀장의 골프 실력이 점점 더 형편없어집니다.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죠. 16번 홀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차례인지도 인지하지 못해 캐디님이 3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반응합니다. 여러분, 골프장은 업무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자연과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전화기를 진동 모드로 바꾸고 온전히 골프에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스코어도 동반자들의 기분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에피소드 10 비매너 윤씨 2400만 2630. 마지막으로 만나볼 진상 손님은 비매너 윤씨입니다. 골프 에티켓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코스와 다른 골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골퍼죠. 윤씨는 골프를 꽤 오래 쳤다고 자부하는 골퍼입니다. 하지만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매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소위 내가 돈 내고 치는데 스타일의 골퍼입니다. 첫 번째 홀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윤씨는 연습 스윙을 하면서 떼어낸 잔디 조각 디봇을 그대로 두고 가버립니다. 캐디님이 디봇 좀 정리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거 캐디님이 해주는 거 아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홀 벙커샷 후에도 윤씨는 벙커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캐디님이 윤 선생님 벙커 정리 좀 부탁드려요 라고 요청하자 윤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거 캐디님이 해주는 거 아냐? 라고 또다시 반문합니다. 클럽하우스 직원은 윤씨를 잘 압니다. 그가 사용한 락커는 항상 엉망이 되어 있고 수건은 바닥에 던져져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파우더룸에서는 세면대에 물을 그대로 튀겨놓고 가기도 합니다. 3번 홀, 윤씨의 볼이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그린에 올라가서 보니 커다란 피치마크 공이 떨어지며 생긴 자국가 있었는데 윤씨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퍼팅을 준비합니다. 캐디님이 조심스레 피치마크 수리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자 윤씨는 누가 잔디 파였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지? 라며 오히려 골프장 관리 상태를 탓합니다. 4번 홀, 윤씨의 공이 옆홀 페어웨이에 떨어졌는데도 포! 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쳐버립니다. 마침 그쪽으로 걸어오던 다른 골퍼가 놀라서 몸을 피합니다. 야, 위험하게 왜 그냥 치냐? 윤씨의 대답은 내 공인데 왜 간섭해? 맞으면 그때 생각하지. 동반자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윤씨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체념한 표정이죠. 5번 홀, 파워홀에서 윤씨는 카트 길로만 다니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페어웨이 중앙으로 카트를 몰고 갑니다. 젖은 잔디에 커다란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샬이 와서 선생님, 카트 길로만 다니셔야 합니다 라고 주의를 주자 윤씨는 내가 회원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 귀찮게 굴지 말고 일이나 하시지라며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윤씨. 카트에서 내린 후에도 클럽은 그대로 두고 가버립니다. 캐디님이 클럽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윤씨는 그것도 내가 해야지. 내가 왜? 너네 일이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골프장 직원들은 윤씨가 돌아간 후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윤 회원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골프는 신사 스포츠라고 합니다. 코스를 아끼고 다른 골퍼를 배려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벙커 정리, 디봇 수리, 피치마크 수리는 골퍼의 기본 의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여 코스를 망치고 다른 골퍼들의 경험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만날 수 있는 10가지 유형의 진상 손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골퍼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에티켓이 중요한 신사 스포츠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매너와 에티켓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오프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스를 아끼고 다른 골퍼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골프의 참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유형 중에 혹시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골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약 시간 준수하기, 디봇, 벙커, 피치마크 정리하기, 타인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험한 상황에서는 포라고 외치기, 느린 조는 빠른 조에게 양보하기, 골프장 시설과 코스 존중하기, 적정 음주와 소음 조절하기, 캐디와 직원들 존중하기. 마지막으로 골프는 경쟁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스코어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천사 같은 골퍼 유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골프장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진상 손님 모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라운드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진상 손님들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